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간타쿠디입니다. 형님들 혹시나마 게임을 하면서 파티 내 DPS가 올라가지 못하고 왠지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적 있지 않았나요? 딜러에게 최대한 투자를 해줬는데도 아씨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파티가 잘못됐나? 아니면 메인 딜러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 손가락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이 구간을 정체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저 또한 이제 55레벨을 달성하고 나서 뒤돌아봤는데 이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도 준비한 내 서포터는 왜 존나 약한가입니다. 형님들 왜 이렇게 정체 구간이 생기는 걸까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1.4 패치에 맞춰 라이트 유저들과 뉴비형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가볍게 참고만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주력 서포터에게 어울리는 무기를 선택하자입니다.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무기의 선택지는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무기를 선택한다면 딜로스가 생기거나 아예 전투가 한 박자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물의 신행추로 예를 들면 전투 스킬 우렴검과 궁극기가 전부 지속형 스킬입니다. 전투 스킬과 궁극기가 쿨타임이 비슷해서 최대한 쿨이 돌아올 때마다 같이 써줘야 딜로스를 예방을 하는데요. 행추의 단점은 높은 쿨타임과 궁극기의 필요 원소 에너지가 무려 80인데요. 단점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무기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무기를 들고 전투를 임한다면 전투 스킬과 궁극기로 인해 만족할 만한 DPS를 얻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메인 딜러가 전투를 끝내고 난 후 행추로 다시 전투 스킬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궁극기 원소 에너지가 차지 않아서 궁극기를 같이 이용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전투 스킬의 쿨타임이 긴 행추에게는 이 부분이 딜로스 구간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추의 국룰 무기는 제레검으로 통하잖아요. 전투 스킬 우령검을 2번을 써서 한 번에 궁극기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전투 스킬과 궁극기를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다른 서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성향이 다른 버스트 딜을 내는 중운의 궁극기는 필요 원소 에너지량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운은 다른 대검을 채용해도 되겠죠. 이렇듯 상황마다 채용해줘야 할 무기는 틀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력 서포터의 무기도 당연히 80 이상 강화시켜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력 서포터의 상유물은 끝까지 강화해주자입니다. 형님들 월드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나서 나선 비경에서 점점 구별을 하게 되면서 서포터의 레벨, 무기, 상유물, 특성은 어중간하게 어느 순간 멈춰있지 않았나요? 바로 제가 그랬었는데요. 사실 메인 딜러에게 치중을 하다 보니 서포터를 많이 홀드를 했어요. 딜러의 그 수저 노름 하나 아니라고 서포터의 상위물도 바보처럼 먹여버렸습니다. 그거 진짜 존나 후회합니다. 적어도 주축이 되는 서포터들은 상위물 강화를 끝까지 시켜줘야 파티의 안정성과 낮은 DPS를 메꿔줍니다. 예를 들어 바위신 용녀, 불의 신 베넷, 물의 신 행추, 각설이 벤티는 머리끄댕이 잡고 DPS를 올려주는 녀석들이라 상위물 20강까지는 올려도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원서 충전 상유물은 2개 이상 준비하자입니다. 나선 비경에서 파티를 2개 쓰는데 서포터의 역할이 점점 두각을 띠기 시작합니다. 메인 딜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서포터를 홀대하게 된다면 파티 내의 DPS는 그대로 도태되기 마련이니까 꼭 서포터 상유물도 챙겨주자입니다. 세 번째, 주축이 되는 서포터 특성은 무조건 올려주자입니다. 메인 딜러나 파티의 전체적인 딜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로 서포터가 협력을 해서 DPS를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캐릭터 레벨도 70레벨, 무기 레벨도 70레벨, 상유물도 12강, 16강, 특성도 한 5레벨, 6레벨에 멈춰져 있죠. 쉽게 얘기하면 파티의 딜량을 보조해주는 서포터들의 성장이 멈춰있다면 딜러의 딜량도 멈춰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균형적으로 파티를 골고루 육성을 해줘야 전체적인 파티 내의 DPS가 올라간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의 신 베넷의 궁극기 아름다운 여정은 공격력을 올려주잖아요. 궁극기 6레벨은 78.4%이고 10레벨은 100%입니다. 22%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한 단계씩 나기 시작합니다. 즉 DPS를 지원해주는 서포터들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상태, 즉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주축이 되는 서포터들의 원소 충전을 신경 써주자인데요. 예를 들어 불의 신 베넷, 주방장 향능, 물의 신 행추, 가난한 모나, 각설이 벤티 등의 캐릭터의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딜러에게 전투를 해주는 서포터인데요. 하지만 원소 충전이 모자라다면 적시적소에 궁극기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오죠. 그래서 이제 원소 충전은 국룰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차례가 돌아왔는데 궁극기를 쓰지 못한다면 이 또한 딜로스겠죠. 그래서 대부분 서포터들은 시계는 원소 충전이 국룰이고 무기 또한 원소 충전이 달려있는 무기를 착용하게 되는 거죠. 성인물로 커버가 된다면 그건 아마 고인물 형님일 거예요.
이후 필요 궁극기 원소 에너지량에 따라 원소 충전을 서포터에게 맞춰줘야 하는데요. 핸드메이드식으로 전투 스킬을 쓰고 나서 궁극기 원소 에너지가 다 차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원소 충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를 종합한다면 서포터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자입니다. 인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포터의 균형 잡힌 성장을 같이 도모를 해줘야 파티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월드 레벨이 오르고 나선 비경을 점점 정복하기 시작할 때가 오면 딜러만 성장해 있고 파티의 DPS를 지원해주는 서포터들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이건 파티의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축이 되는 딜러의 한계치는 분명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서포터들도 같이 육성을 하게 되면 파티라는 완벽한 단어로 바꿔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포터에 대한 영상을 간단히 다뤄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